2월 14일 정전시장입니다. 어제 운수가 좋다더니 하루 만에 증시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한 3.1%를 기록했는데 어제 마감 시한 기억하시나요? 제가 만약에 전문가 예상치 2.9%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5월 달에 좀 단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커졌는데 네, 지금 5월의 금리 인하 확률은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6월 달에 그나마 70% 이상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저는 금리 인하는 올해 러프하게 무조건 세 번은 한다. 그러니까 최저 세 번이에요. 세 번을 하기 때문에 이미 그거를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장은 하락했지만은 종목이 급락이 나오거나 하는 종목들은 많이 없었거든요. 반도체 종목들이 떨어지긴 했는데 얘들 다 신고점 랠리예요. 신고점 구간에서 놀던 주식들이 뭐 2에서 4% 떨어진다고 뭐 주가가 완벽하게 뭐 고점 구간에서의 악재로 인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 CPI 충격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다. 다만 CPI가 조금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는 2개월 내 그리고 국제유가는 7개월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환율이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도 환율에 대한 부담감들로 어제 정말 강하게 들어왔던 어제 선물, 현물 거의 2조 원 가까이 유입되었던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세가 나와버리면은 우리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어제도 보수적으로 하길 잘했나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고요. 자, 다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어제 좀 해소가 될 수 있었는데 오늘 악재가 떴어요. 푸틴이 제시했던 휴전 제안을 미국이 거부했다. 사실 들어주는 게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미국이랑 협상 내용을 보시면은 러시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들을 우리가 흡수 합병할 테니까 그 대신에 더 이상 진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지한 땅에서 20%만 주겠다. 러시아가 또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입장차가 너무 큰 겁니다. 지금 2년 전쟁이 2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웨덴이 나토를 가입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서 나토에 방위비를 주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런 발언을 했죠. 나토가 방위비를 내지 않고 계속 미국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은 우리 방위비 주지 않을 거고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하는 거를 지지할 것이다. 약간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도 여러분들 한 2달 됐어요. 언제 그러니까 미사일 떨어뜨리면서 휴전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휴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잠잠해진 다음에 협상을 하는 거지. 계속 상대방 서로에게 미사일 쏘고 있는데 어떻게 휴전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헤드라인이 걸린 것들이 이제는 좀 희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서 어제 CPI가 크게 예상치보다 상회했고 이로 인해서 국채금리,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가 다 같이 올라 버렸어요. 이런 것도 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시장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어제 시장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바운드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것도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시장 오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2660포인트가 정말 강한 저항인데 여기 돌파하면은 기존에 좀 부진한 종목들 리밸런싱하고 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주도주를 따라가는 매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오늘 조정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공매도 금지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냥 공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은 최근에 NKM이라든가 HM이라든가 그냥 세력들이 밀고 올라가면은 그게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네, 주도주가 되는 거고 이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이런 개잡주만 올라가고 있는 거지 공매도로 인해서 눌렀던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반등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래서 주가 부양은 미미하고 차라리 뭐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 들어오니까 또 지수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규제로는 지수를 올릴 수가 없어요. 부양을 해야 돼요. 네, 부양을 해야 되는 정책들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 자, 그리고 뭐 개인 투자들이 예탁금이 증가하고 있지만은 예탁금은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신용이 지금 17조 밑으로 안 떨어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가 3천을 찍을 때도 신용 한도가 18조 원.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막 2,400에서 2,600을 찍을 때도 신용 한도가 17조 원. 신용 한도는 계속 그냥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 있어요. 15조에서 17조 원. 얘들이 안 무너지니까 주가들이 무거워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신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주식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이 떨어지든지, 사실 근데 신용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죠. 그래서 신용은 떨어지는 거는 사실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탁금을 올려야 되는데 예탁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증시 부양 정책을 해야 된다.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가이드라인 발표한다고 하죠. 오늘 정말 이 밸류 프로그램이 중요하게 작용될 겁니다. 뜯어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외부의 흐름을 보시면은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시장이죠. 네, 증시 같은 거 오늘. 그래서 어제 상승폭을 어느 정도까지 반납하는지가 좀 더욱더 중요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이슈라든가 뭐 오피스 빌딩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호재입니다. 지금 미국은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가 돼야 돼요.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빨리 확대가 돼야 되는데, 미국 경기 좋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좋다, 미국 소비 좋다, 고용 좋다 나오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 없죠. 근데 야, 미국 지금 상가가 안 나가가지고 공신율이 30%가 넘는데, 야, 미국 지금 실직자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을 못 구한데, 야, 미국 금리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요런 말이 계속 연준을 압박하고 미국 정부를 압박해야지 금리가 인하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요런 이슈들은 제 생각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요 정도 내용 있고, 이번 주 내내 중앙권 증시가 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매수세가 좀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망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투자들은 또 중국 시장 삽니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500원 정도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한 건설주, 그리고 홍콩 1S로 인해서 증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 관련 테마주들의 부담이 나올 수 있으면 이게 다 상반기 때 한번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잘 좀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 4월 안에는 안 터져요. 4월 안에 안 터지기 때문에 최근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작년부터 넘어가면은 레고랜드, 네, 레고랜드 터졌고, 이번에 태영그룹, 그리고 뭐 홍콩 1S 사태, 뭐 새마을금고 다 정부가 덮어버렸잖아요. 지원해주면서. 그래서 총선 전까지는 터지지 않는다. 그래서 4월 전까지는 내부적인 악재는 그렇게 많이 없고, 외부적인 리스크들이 해소가 될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악재가 발생할 건지를 조금 더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관심 종목들 보기보다는 오늘은 개별적인 일정들, 종목들의 일정들과 개별적인 일정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네, 그래서 오늘 APR 공모 청량합니다. 이 확정 공모가가 너무 높게 측정됐어요. 25만 원 측정됐는데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APR 이 몇 주로 갈 수 있을까요? 과연 APR이. 그래서 너무 높다. 너무 높게 측정됐다. 아무리 조단이긴 하지만은 너무 높게 측정돼서 이게 또 과대평가 가능성도 나올 수 있다는 점들까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적 발표 종목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어제랑 비슷하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것 같다. 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갔지만은 주도 종목들은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됐고, 근데 오늘은 아마 대부분 종목들이 떨어지더라도 저 PBR 관련 테마주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최근 시장이 그렇거든요. 제가 어제 마감 시장에서도 지금 개별주들의 온몸 빌트기 플러스 세력들의 특정 종목 밀어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을 좀 잡을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무리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정도까지 조정 나오는 거 확인하면서 좀 천천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월달에도 재미없었고 2월달에도 지수도 올라가는데 왜 내 종목 안 올라가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상장 종목들이 2,400개에서 하루에 1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2, 30개밖에 안 돼요. 굳이 그 종목만 1%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거 1%를 가지고 와, 내 종목은 왜 그러지? 내 종목도 오늘 막 3, 4% 올랐어. 근데 막 10%, 20% 올라간 종목 보고 와, 왜 이렇게 내 종목 안 오르지? 재미없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진짜 뭔가 애매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약간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시장이다. 1월처럼 그냥 1월달 시장처럼 무너져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특정 종목들은 막 계속 신고가 랠리 올라가고, 뭐 개별 종목들은 올라도 2, 3% 올라가고, 지수는 또 매일매일 변동성이 있고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또 눈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상한 사기 리딩방에 걸려가지고 또 몇백만 원 내고 가입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쁘지 않고 잘하고 있으니까 좀 방향성 나온 다음에 대응해도 충분하다. 네, 지금 코스피는 고점 구간, 코스닥도 변곡점에 갇힌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매매를 지금 하실 필요 없고 천천히 대응하면서 나아가도 됩니다.
예,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시장 또 잘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